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우리나라의 월드컵 신화는 16강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배트맨 일부는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월드컵 특집으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록 16강에서 우리의 행진은 멈추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성적이었고 또 여러분들께 우리 시장에서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 드리고자 하는 배트맨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도 않듯이 양시장 모두 빠지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도 어제 일본과 크로아티아의 경기에 이어서 졸린 눈을 계속해서 부여잡고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까지 계속해서 시청을 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라도 좀 반짝 상승이 나왔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힘이 되고 기쁨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은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 미리 저희 배트맨과 함께 읽어보시면서 대비를 해보신다면 앞으로 나의 포트폴리오만큼은 시장이 조금 하락이 나오더라도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힘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와일드카드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에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도 많이 나눠보실 수가 있겠고 또 오늘 계속해서 주전 명단 꾸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배트맨 보시면서 오늘의 후보들은 이런 면면을 가지고 있구나 이야기도 해보시면서 방송 더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장 이용준 감독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고 싶고 잘 보고 있는 8시의 남자 월화수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월화수의 종목을 가장 잘 보고 계신 그리고 목금에도 여전히 잘 보고 계신 종잘남 종잘기획의 이용준 감독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자,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이번 주 내내 남은 장중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는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왼편에 큰 사각형 보이시죠? 이 사각형 안에 보이는 게 바로 QR코드인데요. 휴대폰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QR코드 위에 휴대폰을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정말 손쉽게 이용준 감독님과 장중에도 아주 좋은 전략으로 시장 대응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감독님과 장중 대응 이어나갈 수 있는 현명한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1%가 넘게 빠졌던 조금은 힘든 하루였다 이렇게 가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2,400선 아래로 코스피가 내려온 게 약 한 달 만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동안 한 달 동안 조금의 등락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름 추세로 조금 돌아섰다라고 생각이 됐었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다시 하락한 부분들은 조금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이용준 감독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우려가 되는 시장이 좀 시작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처럼 이렇게 하락한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었는데 오늘 코스닥이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번 주인가요? 13일, 14일 그러니까 FOMC 금리 발표를 앞두고 하락이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전부터라도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 그리고 너무 추세가 무너진 종목들은 손절하시고 현금으로 예수금을 좀 보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 흐름은 내일 봐야겠지만 코스피는 1% 정도, 코스닥은 1.89% 하락했으니까 아무래도 2% 정도 하락은 사실 조짐을 보인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흐름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미국 지수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지만 지금 WTI 원유 선물은 80달러가 깨졌습니다. 77달러이기 때문에 요거는 원자재 값은 양호하지만 다시 원달러 한 줄이 1,300원으로 올라왔거든요. 1,320원 정도, 지금 1,318원으로 마무리됐으니까 이게 사실은 1,3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값을 오르나 내리냐 이게 따라서 좀 기준이 될 것 같고 오늘 마감 시황을 봤더니 미국 고용 긴축 우려에 코스피가 2,400선 붕괴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이니까 미국 증시 또 미국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지금 미국 고용 긴축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FOMC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수는 약간 불안정한 느낌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긴 한데요.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사실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신규 상장주나 뭐 특정 섹터에 관련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두 종목은 신규 상장주에서 갔고 한 종목은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 관련으로 갔는데 첫 번째 유니드 BT 플러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도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수급이 좀 컨트롤하기 편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상장한 SA, MG 엔터 같은 경우도 유니드 BT 플러스가 상한가를 가니까 또 관련 또 신규 상장주 중에 오늘 상장한 종목이 상한가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지만 이럴 때는 또 신규 상장주에 수급이 몰릴 때는 또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애플페이가 다시 온다 이런 이슈가 또 있거든요. 그중에는 위니아가 오늘 상한가를 갔고 또 위니아를 모회사로 둔 위니아 플러스도 흐름이 좋았어요. 그 이유를 봤더니 저도 상한가를 간 다음에 확인됐는데 위니아 에이드가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니아 에이드는 기존에 대우전자 부품 서비스 센터를 인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애플페이 관련주로 인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니까 아무래도 핸드폰이 고장나면 이쪽에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또 애플페이가 되면 또 어플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니아하고 위니아 에이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다가 한국정보통신은 국가대회에서 19%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위니아하고 위니아 에이드가 강력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2등주, 3등주들은 윗골이 달고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부터 위니아 에이드 관종에 넣으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조금 힘들게 느끼는 분들 많았을 것 같다라는 또 위안의 한마디를 건네주셨습니다. 한 달 만에 2,400선 아래로 내려온 코스피인데요. 그간 낙폭이 조금씩 나오더라도 다시금 차근차근 그래도 힘을 내서 올라주는 것 같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의 흐름은 조금 불안하게 느껴졌던 하루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장에도 불구하고 늘 상한가에 안착하는 종목들은 있기 마련이죠. 자, 이용준 감독님께서 주목해 볼 만한 상한가 종목들 짚어주시고 그 이슈는 무엇인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들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길게 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고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더 큰 시세가 나올 때 꼭 그 시세를 함께 누려보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용준 감독님께서 지금까지 공개를 해주셨던 와일드카드 종목들의 성적도 한번 체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용준 감독님께서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종목들 최근 공개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IMBC가 11월 22일 공개를 해주셨는데 3.49% 상승폭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S&T 에너지가 2.06%, 미스터블루가 16.11%, NBT가 정말 놀랍습니다. 25.24% 상승폭 만들어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홈센터 홀딩스 4.11%, 그리고 지금 하나가 빠져있네요. 12월 5일에 공개해 주셨던 삼천당 제약은 0.9% 상승폭 만들어내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용준 감독님께서 지금까지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상승률 탑5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정말 놀랍죠. 10월 25일 공개해 주셨던 금양입니다.
107.5%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12월 6일입니다. 10월 25일 공개를 해주신 이후에 한 달 아주 조금 지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단기간에 쌓아 올린 상승폭이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11월 21일 공개해 주셨던 레몽레인 지금 아직도 핫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인데 43.2% 상승폭 만들어내주고 있고 10월 26일 탑머티리얼 45.2%, 제주은행은 38.4%, YTN은 36.3%입니다. 네, 제가 이용준 감독님의 이 와일드카드 종목들의 성적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다 보면 정말 목이 아픕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너무너무 잘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아주 힘을 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조금 이용준 감독님께 직접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미스터블루와 삼천당 제약 일단은 최근 공개가 됐던 와일드카드 종목 표에서 살펴보셨는데 자, 이 두 종목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리뷰 한번 진행해 주시죠. 네. 우선 미스터블루를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생각했을 때 무상증자 공시가 장 마감하고 나왔기 때문에 1대2 무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식하는 경력이 좀 되기 때문에 보통 1대2 무중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가도 전혀 이상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장전 시간에 봤더니 3%, 4% 또는 7%밖에 올라가 있지 않아서 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시작하고 나서 7%의 시가갭을 띄우고 나서 쭉 밀려버렸거든요. 이게 무중 공시였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실망스러운 종목이 돼버렸다 이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7%를 띄웠기 때문에 고가 대비해서 와일드 종목 하고 나서 21%나 되는 큰 시세를 주긴 했지만 21%만 갈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는 상한가 가고 그다음에 시가격까지 예상을 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졌다는 게 다소 실망스럽게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아직 재료는 살아있고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1대2 무중이 이렇게밖에 시장에서 효과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일봉이고요. 분봉을 보면 분봉에 보시면 지금 시가격도 크게 띄워진 게 아니거든요. 분봉에 와서 갑자기 밀렸다가 한 번 다 치고 왔다가 그냥 쭉 밀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걸 버텨보는 방향이 맞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크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돌아서 생각해 보면 시초가에 그냥 익절해버리고 보지 말았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드는데 지금 그래도 한 가지 제가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스터블루 보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재벌집 막내 아들의 이슈가 남아있고 또 웹툰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장대 음봉이 고가에서 나와버렸잖아요. 이건 안 좋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11선을 한번 지지받는다면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희망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오를 것보다 내릴 확률이 좀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스터블루 우선 좋게 봤지만 오늘 시가갭을 띄우고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앞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팩트적으로 좀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내일은 또 흐름은 내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도 말씀드릴 텐데 삼천당 제약은 오늘 뭐 지수 빠지면서 마이너스 3% 정도 종가 마감했는데요. 내일이 이제 정상 거래가 되기 때문에 내일 저는 사실은 보통 정상 거래 되는 날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근데 흐름을 크게 보면 이렇게 빠진 종목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선 중장기적으로는 이 계약 공시가 실제로 본계약까지 된다면 저는 오를 확률이 떨어질 확률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일은 이제 단기적인 흐름이니까 내일 장 시작되면 정상 거래가 시작되면 한번 흐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좀 실망스럽고 힘든 게 미스터블루 삼천당 제약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파트였는데 둘 다 흐름이 시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귀하면서 철저하게 시장을 봐야 된다를 말씀드리고 그래도 둘 다 재료는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브라질 한국 경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오늘 제가 붉은 악마 머리띠를 하겠다 했는데 너무 큰 차이로 점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삭패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패스를 하는 거고 지금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 같은 경우는 1대2 무중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는데요. 공구먼하고 노터스가
저희가 작년 올 초반에 1대5, 1대4 무중을 하면서 1대2 무중은 상대적으로 약한 느낌이 돼버린 것 같아요. 시장은 항상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1대2 무중이 예전만큼은 강한 흐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지수 하락을 한 걸 보고 앞으로도 FOMC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주나 신규 상장주보다는 이제 실적 시즌이 됐잖아요. 12월이고 12월 마감되면 내년 3월까지는 실적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 관련주 보여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와이드 종목도 사실은 중기로 좋은 종목을 가져온 거고 단기적으로 흐름은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보기가 좀 힘들었는데 중기로 좋은 종목 갖고 왔으니까 이 와이드 카드 종목 방송 후반에 확인하시고요. 이 와이드카드 종목에 대한 맥점, 재료 뉴스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제가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내일까지 공지를 할 테니까 오늘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와이드카드 종목 중기적으로 한번 흐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용준 감독님의 와일드카드 종목들 대체로 늘 우리에게 많은 기쁨과 행복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개해 주셨던 미스터블루와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는 이용준 감독님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기대하는 수준의 수익률이 미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리뷰를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자,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시가 갭은 띄워줬지만 오늘 시장이 워낙 안 좋았던 만큼 조금 어려운 흐름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재료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 예측을 해주셨지만 특히나 이렇게 오늘처럼 미장 흐름도 좋지 않고 거기다가 환율도 꼬이고 또 수급까지 꼬이는 그런 날에는 이렇게 좋은 공시와 재료에도 불구하고 예측했던 만큼의 그런 흐름들이 종목들에게서 나와주지 않는 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이용준 감독님께서 겪어보지 않으신 게 아니거든요. 모든 명장도 다 어려움이 있고 또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좋은 전략을 구사해주고 계십니다. 자, 따라서 오늘 이용준 감독님 조금 전략에 변화구를 줘서 오늘 와일드카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도 지켜볼 만한 그런 좋은 선수로 골라오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 꼭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용준 감독님과 남은 장중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1을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투자의 길 언제나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하신다면 더 좋은 전략을 짜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군에 올라온 선수들 명단 확인을 해볼 텐데요. 거기에 앞서서 이용준 감독님,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명단 기용을 해주실 건가요? 어차피 지금 하락장이 시작된다면 저는 대형 우량주를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전략을 융통성 있게 변경을 해주고 계신 이용준 감독님이십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들이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될지 C조 후보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C조입니다. 모아데이터 선수 이름 올리고 있고요. 대상홀딩스, 사마알미늄 선수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선수들 오늘 컨디션 확인해 보시죠. 먼저 모아데이터 선수입니다. 3.75% 괜찮은 컨디션, 오늘 어려운 장에도 불구하고 잘 보여줬고요. 3,455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대상홀딩스 선수입니다. 7,770원에 종가 형성해줬고요. 0.91% 상승 마감을 했는데 주요 포지션은 일단은 지주회사입니다. 자, 계속해서 사마알미늄 선수 만나보고 계신데요. 역시 0.77% 컨디션 나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 32,55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마알미늄 선수 주요 포지션은 알루미늄 박 제품 생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C조 선수들 만나봤는데요. 자, 이경준 감독님, 오늘 C조에서는 어떤 선수가 오늘의 캐스팅 기준에 좀 부합을 할까요? 사실은 뭐 지금 재료가 두 개로 잘 나와 있는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모아데이터 선수를 추천시키겠습니다. 네, 모아데이터 선수 지금 오늘 시장에서 앞서서 애플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또 다른 페이와 관련해서도 또 재료가 있잖아요. 사실은 페이라고보단 페이코 관련해서 네.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모아데이터가 오늘 재료는 페이코 서명키의 유출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항상 있는 문제지만 보안 솔루션 업체에서 확인해 봤더니 KB국민은행, NH농협 같은 고객사 30곳에서 페이코 서명키가 유출됐다라고 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보안에 대한 이슈가 한번 나와 있고, 그리고 11월 16일 날 지난달 같은 경우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에 대한 수혜주가 모아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11월 16일부터 상승이 크게 나왔다. 상한가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때부터 또 오늘 또 페이코 서명키에 대한 이슈가 나와 있는데, 모아데이터 회사 자체가 봤더니 AI 기반해가지고요. 이상 탐지 및 예측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측을 해서 사전에 문제가 생길 방지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페이코 서명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카카오 먹통 방지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 모아데이터는 이날이죠. 11월 16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날 상한가를 들어가고 이날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소 윗꼬리가 항상 조금씩 달리고 있긴 하지만 바닥을 이렇게 조금씩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단기적으로 좀 상승폭이 있긴 하지만 모아데이터 아직 재료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목표가를 제가 봤을 때는 모아데이터 차트를 크게 봤더니 전에 시가갭으로 떨어진 날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중행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3,800원까지 시가갭의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한 번 더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내일이 좀 중요한데 3,800원을 터치해서 돌파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3,800원까지만 터치하면 이제 저항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아데이터 선수 내일도 소폭이지만 상승 나올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추천시키겠습니다. 네, 오늘 C조에서는 모아데이터 선수 기용하겠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간편결제 금융 애플리케이션이죠. 페이코의 서명키가 외부로 유출됐다라는 소식에 모아데이터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는 모습 오늘 시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용준 감독님, 이 이슈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시장에서 추가 상승 예상이 된다라고 짚어주고 계신 만큼 이 선수 출전해서 좋은 활약 펼쳐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자, 모아데이터 선수 내일 시장에서 한번 지켜봐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대상홀딩스 선수와 삼화알미늄 선수 지금 C조에 포진을 해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왜 기용하실 수가 없었는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은 뭐 둘 다 크게 좋은 재료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출전에서는 선수로서는 크게 활약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출전 안 시키는 건데요. 먼저 대상홀딩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홀딩스 여러분 이제 주식하실 때 홀딩스라는 회사들 보시면 홀딩스가 지주사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대상홀딩스라는 회사는 실제적으로 그 회사가 뭘 만들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뭐 배당 수익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분에 대한 수익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상홀딩스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상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상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청정원, 순창 고추장, 그리고 미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매출이 많이 나면 거기에 대한 지분에 대한 부분, 또 배당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금융소득을 일으키는 회사가 대상홀딩스입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곤 있는데 제가 이제 홀딩스 종목을 크게 좋아하지 않는 게 그 기준봉이라든지 또 일봉에 대한 흐름이 크게 나오지 않거든요. 보시면 0.9% 하루 올라도 많이 올라도 2%, 그리고 보통은 종가 부분으로 0.9%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내일은 흐름이 지금 우상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저는 큰 폭의 기량을 보여줄 수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주사라는 게 자회사의 호재가 없는 경우는 특별한 이슈가 없고 최근 흐름을 보더라도 거래량이 우선 홀딩스 회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승폭도 작기 때문에 출전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상홀딩스 선수 사실 오늘 아주 눈에 띄는 특별한 재료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상홀딩스 이름에서 엿볼 수가 있듯이 지주회사인데 지금 갖고 있는 청정원이라던가 순창고추장이라던가 또 미원 같은 라인에서 아주 특별한 큰 호재 또는 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슈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출전시키지 않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알미늄 선수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선수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마알루미늄 사실 10월 19일 날 재료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10월 19일 날 2차 전지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 국산화 독점 공급이라는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알루미늄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2차 전지 파우치 회사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 상승에서 이제 고점에서 바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되는 거고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알루미늄 관련주인데 10월 19일 날이 이날인 것 같아요. 10월 19일이 뭐 이날이네요. 위아래 양봉 도지인데 이날 이후에 흐름을 한번 내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지금 지지를 받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사실 중요한 자리일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나쁘다고 해서 이 선수를 출전 안 시킨 건 아니고 자리가 상승이냐 하락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괜히 저는 도박을 하고 싶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마알루미늄 캐스팅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10월 달 호재 기사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 검정선이 33,000원이라는 단기적인 저항 라인이고 전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이 고점을 돌파하면 이제 이 선수가 큰 기량을 발휘할 것 같고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21선 안으로 쭉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3,000원이라는 저항을 사마알루미늄이 돌파하느냐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33,000원 내일 공략 돌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마알루미늄 공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33,000원 돌파한 이후의 흐름을 보고 공략 지점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면 그냥 제외하면 되는 거니까 사마알루미늄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33,000원 돌파 이후의 흐름을 보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사마알루미늄 선수, 이 선수 자체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게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10월 호재 기사 이후에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하필 지금 딱 저항 라인을 만나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33,000원 돌파 여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 이 선수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33,000원을 기점으로 돌파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이 선을 만나서 다시 밀릴 것이냐 이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따라서 오늘 C조에서는 모아데이터 선수가 최종적으로 주전 명단에 이름을 당당히 올리게 됐고요. 자, 계속해서 B조 후보 선수들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B조 선수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가온미디어 선수가 이름 올리고 있고요. 아모텍 선수, 퓨처캠 선수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선수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가온미디어 선수입니다. 1.84% 상승해서 7,73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방송장비 제조입니다. 자, 계속해서 아모텍 선수 보시죠. 자, 아모텍 선수 오늘 흐름 지금 4.97% 상승으로 괜찮은 컨디션 보여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25,350원에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전자통신, 에너지 부품 제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계속해서 퓨처캠 선수입니다. 0.49% 상승해서 1,200원의 종가 형성해주고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방사성 의약품 개발인데 퓨처캠 선수도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주로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B조 선수들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이용준 감독님, 네. 오늘 B조에서는 어떤 선수가 좀 출전하기에 적당한지 궁금해집니다. 자, 어떤 선수 지켜보셨나요? 사실은 출전해서 특별한 기량을 낼 수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이 중에 너가 낫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캐스팅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두 선수를 출전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들어가 봐야 되는 거니까 가온미디어하고 아모텍하고 두 선수를 출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가온미디어 선수와 아모텍
선수 두 선수를 출전시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꼭 뭔가를 해준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해서 그래도 너희들이 낫겠다라는 관점에서 이 선수들을 명단에 올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온미디어 선수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우선 제가 좀 모호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재료가 이렇게 최근에 재료가 좋은 게 나온 게 없더라고요. 하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자리만 본 겁니다. 사실은 이 선수의 본질이나 체력이나 피지컬 테스트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선수의 기술력을 봤을 때는 그래도 한 번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 제가 12월 2일 날 이날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의 23%에 대한 급등이 나왔는데 이날 봤더니 기사가 나온 게 특별히 없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기사를 굳이 찾아봤더니 저가 매수에 대한 저가 매수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재료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나오고 어제 오늘 이렇게 위에서 지지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봐도 바닥에서 더 떨어질 때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선수가 내일 호가창에 수급이 좀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상승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순전히 재료를 무시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 차트쟁이들도 차트만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차트는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가온미디어 한번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내일 매수세가 들어오면 제가 단기적으로 상승 나올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원래 재료를 보고 차트를 보는 사람인데 이게 재료가 없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 이 선수를 고용할 거니까 내일 흐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먹힐 수도 있는 게 지금 장이 안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장이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냥 이런 재료 없이 그냥 오르는 정도도 가능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온미디어 선수 한번 관심 있게 내일 노란톡방에서 같이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비조에서 두 선수를 일단은 주전 명단에 올려주시기는 했는데 가온미디어 선수 먼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용준 감독님께서는 항상 재료도 굉장히 중시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술적 접근으로서만 볼 때 가온미디어 괜찮아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출전을 시켜주신 거거든요. 자, 일단 기술적 접근으로 볼 때 좋은 자리로 보이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이런 선수일수록 노란톡 대응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나오는 수급과 재료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가온미디어 좋은 차트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함께 대응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또 출전을 하게 될 아모텍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텍도 사실 비슷한 맥락인데 차트와 실적에 대한 개념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차트만 봤을 때는 정말 모양이 이쁜데 제가 사실 재료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확신은 사실 두 종목 다 없긴 하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텍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온미디어보다 조금 더 재료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12월 5일 날 어제 이베스트 증권에서 아모텍이 체질 개선 성장 기대감이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게다가 아모텍은 4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라는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연간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모텍은 사실은 조금 더 재료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보십시오. 흐름상 보면 장대 양봉 나오고 영업일로 5일 정도 물렸다가 오늘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한번 N자로 나왔기 때문에 내일 상승 나올지 안 나올지는 내일 호가창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 N자 파동이 나온 이후에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모텍을 내일 공략해보면 될 것 같고요. 가온미디어처럼 상승 후에 지지만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호가를 보고 1차 파동이 나오면 가온미디어 그리고 아모텍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파동이 나오면 아모텍 이렇게 보는 기 때문에 말로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가온미디어, 아모텍을 같이 놓고 먼저 가는 종목을 공략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모텍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 주체가 기관이고요. 4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흑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저 자리에서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N자 파동에서 파동이 먹히지 않는다면 하락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두 종목 다 면밀하게 노란톡방에서 같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모텍도 사실은 조금 비슷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새롭게 등장한 재료가 있었다라고는 보기가 어려운 선수였고요. 다만 적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실적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아모텍은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호재로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역시 가온미디어와 비슷하게 차트상으로 괜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출전을 결정을 해주신 것인데 그런 만큼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실제로 움직여주는가 실제로 내일 시장에서의 컨디션을 살펴보시면서 이용준 감독님과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또 더욱더 듭니다. 자, 그렇다면 B조에서 유일하게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된 퓨처캠 선수도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퓨처캠은 사실은 신약 개발에 대한 이슈이고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슈를 다룰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재료를 확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가 급등 나오는 이유가 뭐 근간이 있는 펀더멘탈에 대한 급등이 아니고 그냥 기사 한 줄에 대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퓨처캠은 제약바이오로 봤을 때는 11월 30일 날입니다. 오늘도 아니고 지난주에 전립선암 진단체에 대한 중국 임상 3상 계획을 신청했다 이런 이슈가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3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상승이 크게 나오는데 퓨처캠은 11월 30일 날 차트에 보면 상승 나오는 폭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이날이 11월 30일입니다. 이 음봉의 날인데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기사를 내고도 상승이 나오지 못했다는 거는 사실 하락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내용을 좀 더 면밀히 보면 그 임상 3상의 신청이 FDA 신청이 아니고 중국 시장에 대한 임상 3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중국 시장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믿을 만한 시장인가 이렇게 여러분께 여쭤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정말 먹힌다면 상승이 크게 한번 이렇게 쭉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쭉 계속 윗골을 단봉이 달리는 거 봤을 때는 저는 내일은 상승보다는 21선 아래에서 하락이 나온다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차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정리해드리면 30일 날 중국에서 임상 3상을 신청한다는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래대금도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재료로는 상승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엔 하락이 나올 확률이 좀 상승보다 좀 더 크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B조 출전 선수들도 사실상 이용준 감독님께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조금은 생각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재료가 없었기 때문인데 그것과 비교해도 퓨처캠 선수는 조금 더 출전하기에 많이 모자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도 없었고요. 또 시장의 반응도 미미했기 때문에 이 선수는 명백하게 출전시키지 않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B조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과연 오늘의 A조에는 어떤 선수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조 선수들입니다. 먼저 위니아 에이드 선수 이름 올리고 있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선수, 부방 선수 이렇게 세 선수 명단으로 만나봤습니다. 각각의 선수들 오늘 컨디션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위니아 에이드 선수입니다. 오늘 조금 힘든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컨디션 보여줬습니다. 28.11% 상승이 나와줬고요. 8,250원에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주요 포지션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많이 익숙할 수 있는 딤체라던가 또는 에어컨, 에어워셔 이런 것들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하이비전 시스템 보시죠. 자, 이 선수 오늘 4.53% 역시 괜찮은 컨디션이었습니다. 18,450원에 종가 형성해줬고요. 주요 포지션 안경이나 사진 장비, 광학기기 제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방 선수입니다. 부방 선수는 오늘 유일하게 하락이 나왔던 좋지 않은 컨디션의 선수였고요. 2.04% 하락해서 2,400원에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주요 포지션 역시 지주회사인데요. 정치 테마주로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A조 선수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A조에서도 주전 명단을 좀 꾸려봐야 될 텐데 이용준 감독님, 네. A조에서는 어떤 선수가 좀 올라갈 만한가요? 우선 위니아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자회사인 위니아 에이드를 출전시키면 따라서 잘하지 않을까. 네. 위니아 에이드 이 선수 오늘 일단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위니아라는 회사를 여러분 아실 거고 위니아 에이드라는 게 에이드가 AID 이런 표현이 사실
지원한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서비스 센터의 개념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위니아로부터 분사를 한 이후에 원래 처음엔 대유 위니아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우전자 서비스를 흡수 합병하면서 이름을 위니아 에이드로 바꾼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것저것 AS를 해주는 건데 이게 지금 애플페이 관련해서 애플이라는 핸드폰을 수리할 수 있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도입 기사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거의 28%가 올랐기 때문에 상한가를 근접한 상승입니다. 모회사인 위니아는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아마 내일 크게 그 지수가 무너지지 않고 그런다면 이런 흐름상으로 내일 시가갭을 띄워가지고요. 또 한 번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위니아 에이드가 무조건 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위니아하고 위니아 에이드를 같이 보면서 좀 위니아가 좀 가면 위니아 에이드가 따라가고 위니아 에이드가 급등 나오면 위니아도 가고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둘 다 애플페이 도입 가시화 소식에 급등이 나와 있고요. 위니아 에이드가 애플의 공인 서비스 센터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료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 보십시오. 근데 위니아에도 사실은 저희 노란톡방에도 공략을 했었는데 이런 구간 공략을 했었는데 그때 여름 수혜로 제가 사실 공략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어컨도 수리해야 되고 이 종목을 제가 관심 종목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하고 그 상승이 안 나오고 이대로 밀렸어요. 그래서 하락폭이 꽤 있었는데 오늘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나왔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그동안 물려있던 물량들도 아마 내일이면 이 정도는 올라간다면 수익 익절할 수도 있다. 너무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봄 정도에는 또 여름에 대한 수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버텼다 보니까 또 이런 재료로 올라가는 거니까 내일 또 한번 급등 나오면 노란톡방에서 제가 매도 사인 드려서 정리 좀 해드릴까 싶기도 합니다. 모회사의 위니아하고요. 위니아 에이드 내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내년 초니까 지금이 12월 달이니까요. 1, 2, 3월 중에 애플페이가 도입된다면 애플페이는 말 그대로 애플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핸드폰에 대한 수리를 하는 이런 섹터들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분봉 봐야 되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시초가 기준을 보시면 좋고 아니면 이제 들어가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매수 지점이나 혹시 관련 재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위니아하고 위니아이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A조에서 출전이 확정된 선수는 위니아 에이드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뿐만이 아니라 위니아 선수도 함께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위니아 그룹 유통 전문 계열사죠. 위니아 에이드를 통해서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 운영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애플페이 관련주로서 오늘 시세가 아주 크게 나와줬습니다. 좋은 컨디션 보여줬던 선수를 또다시 기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확실한 활약이 기대가 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 만큼 이용준 감독님께서 이 두 선수 내일 시장에서도 함께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자, 하이비전 시스템과 부방 선수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수들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은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차 이슈도 있고요. 카메라 이슈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카메라 이슈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자율주행차도 카메라 들어가지만 실제 말하면 요새 AR, VR, XR 관련 장비에도 이 카메라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 기사를 봤더니 CES, 그러니까 전자박람회죠. 2023 개최를 할 때 하이비전 시스템이 XR 장비 디바이스 수혜주로 뽑힌다고 합니다. XR 익스텐디드 리얼리티인데 확장현실, 이게 카메라 기능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 이 관련주이기 때문에 저는 좀 흐름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애플 XR 기기 도입 시기가 내년 하반기로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다, 내년 초 상반기 할 거다 이런 기사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급등락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 보면 오늘은 특별한 기사가 이런 뭐 CS에 대한 기사가 있긴 했지만 22선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안정화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하나 걸리는 거는 어제 기사가 이제 9억 원,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자사주 처분 결정을 했다 공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메모를 하시면 좋은데 자사주 매입 있고 자사주 소각 있고 자사주 처분이 있습니다. 어떤 건 호재고 어떤 건 악재인데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호재라고 보시면 되고 소각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한 주당 주가가 올라가는 상대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호재. 하지만 자사주 처분은 장중에 또는 블록들을 통해 자사주를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악재입니다. 그래서
9억이라는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악재 기사가 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선수를 추천시키지 않을 텐데 우선 22선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우선 9억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내일 하락장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들도 22선 지지를 받는지 하락이 나오는지는 노란톡방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해서 추천시키지는 않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지금 역시 이용준 감독님답게 공시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9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 결정이 나왔다라는 공시가 있었는데 이 공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부분 짚어주셨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21선 지지 여부 확인을 해보셔야겠다라는 이야기 또 덧붙여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정치 테마주로서 움직이고 있는 부방 선수도 좀 간단하게 볼까요? 부방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파스텐이 오늘 마이너스 9% 하락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방도 하락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 테마가 너무 빨리 돌았기 때문에 부방 차트상으로 보면 양봉, 음봉이고 대표적인 오파스텐이 9% 하락이 나왔고 오리콤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한동훈 관련준 부방도 내일 하락 나올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내일 봐야 되겠지만 오늘 하락폭이 큰 걸 봤을 때 내일 하락 예상합니다. 네, 정치 테마주 항상 이용준 감독님께서 나올 때 사실 이번 주에 이미 다뤘던 부분입니다. 종목으로서 나왔을 때도 이미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들 정치 테마주는 조심하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었죠. 자, 부방 오늘 하락 나왔습니다. 부방뿐만이 아니라 오파스넷과 오리콤도 하락이 나온 만큼 이 선수는 그것으로 좀 출전을 시키지 않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따라서 오늘 A조에서는 위니아 에이드가 최종적으로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 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와일드카드 화면 보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하면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함께 하시죠.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파라다이스 가지고 오셨네요. 어제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지수 하락이 나오더라도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중장기로도 안전한 종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제 파라다이스를 설명하면서 사실은 실적이 우선 좋아지고 있고요. 우선 흐름이 좋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는 지금이라도 분할로 접근하게 되면 손해볼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선수를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좀 설명드리면 파라다이스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카지노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기사를 봤더니 어제 기사입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이 안정화되고 있고요. 11월 달 매출은 무려 전년 대비 300%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일본인 관광객이 큰 고객인데 무비자 입국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파라다이스 와서 카지노 즐기고 또 여행하고 또 국내 입국이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는 앞으로도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 전에 재무제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어제도 보여드린 똑같은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적자였는데 올해 200억 흑자 전환 턴 어라운드가 예상되고요. 게다가 내년 같은 경우는 5배, 영업이익은 5배라는 겁니다. 500%가 느는 1,118억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근간을 두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올해는 턴 어라운드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좀 보면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오긴 했는데요. 지금 우선 전고점 부분인 지금 딱 고점인 부분인 제가 생각했을 때는 18,000원 정도가 돌파가 나오면 계속적으로 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눌리더라도 이렇게 눌리더라도 저는 살 수 있다. 눌리면 눌리는 대로 매수할 수 있는데 그 구간이 우선 매수 구간이 16,500원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17,500원도 될 수 있는데 바로 올라가면 그냥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가면 좀 분할로 파라다이스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유보율도 2,500%나 되기 때문에 안전한 회사이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7영업일 연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 파라다이스 볼 텐데 이 파라다이스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제가 향후 일정을 꾸준히 팔로우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차트하고 일정은 노란톡방에서 오시면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또한 지금 고점인지 눌림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파라다이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늘 들어오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초반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대로 중장기 종목으로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와일드카드 선수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바로 파라다이스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중장기로도 좋을 선수로 공개를 해주겠다 공언을 하셨는데 흑자 전환으로 턴어라운드 예상이 되고 구체적인 실적 상승도 예상이 되는 파라다이스 선수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특별하게 좋은 타점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명장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조금은 어려웠던 시장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좋은 선수들을 명단을 추려보는 방식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용준 감독님과의 좋은 전략 한번 짜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용준 감독님께서 오늘 특히나 명단을 꾸리시면서 내일 시장에서 수급과 재료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선수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 만큼 이용준 감독님과 내일 시장 대응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내일 오전 8시 50분에 이용준 감독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이 방송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 부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내일 무방도 그리고 내일 장중 대응도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용준 감독님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